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IQ 165, 미국 시카고 대학 졸업, 또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 네,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요. 모두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 누군지 아시겠죠?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여러분한테 아주 친숙한 타일러 라쉬. 벌써 한국 생활 10년째라고 하고 최근에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런 제목의 책도 펴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다고? 네,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책을 내게 됐는데요. 한국말로 쓴 거죠? 네, 맞아요.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영어로 쓰고 번역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어떤 이제 자연의 이야기 아니면 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기 편하게 수필 형태로 이제 묶어둔 책이에요. 네. 근데 보통 그 외국에서 한국에 온 지 꽤 되시는 분들 또 네. 방송 활동을 통해 알려진 분들은 대체로 어떤 책을 쓰느냐면 그냥 한국 생활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그렇죠. 게 뭐 네. 고향과 달라요.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에세이를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네. 뭐 우리 타일러 라쉬도 그 영어 공부하는 거 관련된 책에 맞아요.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책들을 보통 우리가 접했는데 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네. 이 제목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하고 네, 맞아요. 기후 위기를 다뤘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쪽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저는 이제 방송 뭐 활동이나 이제 매체 활동을 한 지가 뭐 7년 정도 넘었으니까 그동안 뭐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땡땡 같은 기획안의 책들을 이제 내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좀 많았어요. 출판사에서. 네네네. 근데 쓰고 싶어도 이제 만나서 한번 책을 내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때 저는 그나마 책을 좀 친환경적으로 인쇄를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뭐 재활용된 재생지라든가 뭐 그런 걸 쓰고 싶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거 어렵다. 안 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어쩌다가 얘기가 이게 무산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가능하긴 한데 그냥 시도를 그동안은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잠깐만. 네. 친환경적 인쇄라는 게 네, 그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만들었을 때 종이를 이렇게 구해 오는데 그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죠. 소싱을 했을 때 뭐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뭐 불법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인건비를 뭐 엄청 싸게 하려고 뭐 이제 뭐 노예처럼 사람 이렇게 노동 작취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전혀 원래?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배웠는지 캐나다에서 배웠는지도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그죠. 아예 원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근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불법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뭐, 노동 작취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뭐,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식으로 나무를 벨 때마다 하나 더 심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인증이 있어요. 그걸 이제 FSC, 영어 약자로 FSC인데요. 그게 뭐예요? 풀어서 말하면? 네,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라는 말인데요. 네, 그 FSC 인증 종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건 원래 이제 아동 서적이나 이런 거 하면 가끔씩 쓰는데 네.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데를 찾고. 네, 이건 잠깐만. 네.
그 친환경적인 네.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나 네. 환경관리공단이나 뭐 이런 네. 쪽에 계신 분들의 명함을 보면 네. 거기 조그맣게 이 명함은 재생용지로 제작했습니다. 네네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요번에 책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를 저 듣고 네. 그럼 인쇄할 때 쓴 그 종이가 재생용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FSC 인증 종이에 그 이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어진 종이가 있고 재생된 종이가 있고 그리고 뭐 재생된 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그 믹스라는 것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더 네. 중요한 건 어느 숲에서 어떻게 나무를 베었느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그게 이야. 이제 생산이 됐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어.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인쇄할 때 쓴 기름도 다르다고요? 맞아요. 기름도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구매했을 때 일단 뭐 종이는 당연히 FSC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잉크는 사실 화석 연료 기반으로 만들어진 잉크예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성이잖아요. 네, 플라스틱은 네. 원래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콩기름 콩기름이라는 거 있죠. 네, 예, 맞아요. 예. 그 콩기름을 썼어요. 어. 콩기름은 요즘에 이제 주로 아동서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에는 엄청 막 사용되거나 그러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안 되다가는 근데 비용이 네. 많이 비싸요? FSC 인증 종이랑 아니요. 사실 콩기름이 비용 차이는 없어요. 그게 비용 차이가 거의 없는데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왜 비용 차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사람이 안 사용하니까 공급이 이제 우리가 보통 최소 주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장에서 예. 찍어주려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그걸 찍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과정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물량이 되면은 가격이 똑같아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런 거를 활용하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책을 내려고 안 하니까 그쵸, 그걸 근데- 그런 걸 찾지도 않으니까 네. 뭐 독립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동안 해왔는데 예. 종합 출판사에서는 이번 두 번째 지구에 넣었다가 최초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예요? 인쇄소가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 뭘 찍어서 내보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 출판사에서 의뢰한 걸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찍어서. 찍어내고 이제 수출을 아, 하죠. 예, 예, 근데 알겠어요. 그럴 때 FSC 인증을 사용하고 콩기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인쇄소는 다 알고 있었군요. 다 알고 있고 다 가능하다는 아. 거를 알고 있는데 대신 그냥 국내 소비자는 모르니까 네, 이렇게 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앞으로 이게 한번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제가 좀 더 그- 친환경 도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책을 지금 펼쳐서 보는데 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종이 색깔이 뭐 누렇다거나 그런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쇄가 잘못된 것도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타일러 라쉬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FSC 인증이 있다더라 뭐. 네. 저는 원래 뭐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원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WWF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 보전 단체 홍보대사예요. 네, 홍보대사. 네네네. 그래서 같이 활동하면서 기후 위기나 이런 이제 뭐 경제 쪽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우리가 뭘 바꿔야지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2016년부터 이 활동한 거는 네. 좋은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환경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는 저는 완전히 시골 같은 데서 왔어요. 정말 시골 같은 미국이 데요. 어디죠? 저는 버몬트주 출신인데요. 버몬트. 뉴욕시에서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시면 버몬트 맨 끝자리가 나오고 산골이겠네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산골이겠어요. 완전 산골. 약간 강원도처럼 생겼어요. 어. 대신 바다는 없고 내륙 지방이고 어허. 면적은 충청도 정도 해요. 어. 그래서 좀 좁지는 않은데 근데 64만 명만 살고 있어요. 인구가. 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인구도 지금 아마 그거보단 좀 더 될 텐데. 네, 훨씬 덜 될 아무튼, 거예요. 예, 네. 예,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뭐 자연 환경, 그렇죠. 뭐 밖에서 놀고 뭐 동물들 지켜보고 그렇죠. 막 수업 받을 때도 수업을 밖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뭐 30대 초반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데 저도 언젠가 좀 은퇴를 하고 싶죠. 은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은퇴할 나이가 2050년이 될 때 은퇴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면은 이미 환경에 이제 그런 파괴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기후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제가 과연 안전하게 잘 살고 은퇴를 할 수 있을까에 되게 큰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그렇죠. 그 네, 자손들의 살아갈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척추 동물 있잖아요. 뭐 고래, 뭐 우리도 척추 동물인데 척추 동물 보면은 척추 동물의 한 68%가 없어졌대요. 멸종이에요. 네, 진짜 대멸종이고 이게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 지구 50억 년 역사의 뭐 여섯 번째 대멸종?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수면 상승이 2050년까지면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때 60cm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부산 쪽에 이제 김해 쪽 거기 이제 그 공항이 있는 자리가 막 네. 물에 잠기고 네, 굉장히 약간 무서운 미래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잘 살고 싶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해야만 그렇죠.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무서운 미래가 오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그 화석 연료 사용, 네. 그걸로 인한 온실가스, 그리고 네. 지구온난화. 맞아요. 잘 이거죠. 알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기후 위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인간이 원래 살아온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살기에 뭐 진화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확 달라진 건데 예. 그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를 계속 올리는 가스를 배출해왔기 때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나 이제 뭐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대기권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이제 플리오세기와 같은 수준의 그 온실가스가 축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요? 플리오세기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생겨나기 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원래 우리가 아는 인류가 서식하지 않는 지구가 그렇죠.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지구. 그렇죠. 그 시기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이미 인위적으로 배출시켜버렸다. 맞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평균 온도가 한 이제 1도에서 1.5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랐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축적되어 있는 걸로 3도를 보고 있어요. 이미 3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 얘기죠. 축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걸로 보면, 그죠.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하는 인간의 이제 활동들을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그리고 지구의 어떤 재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쉬운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면. 네. 일단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사실 가장 급한 거는 큰 변화가 필요해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내가 좀 많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게 뭐냐면 이렇게 파급돼야 되니까. 그래야 정부가 움직이고 그렇죠. 기업이 움직이니까. 그리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를 좀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제품을 사실 때. 뭐 이렇게 책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친환경적인 거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증이 찍혀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쇼핑을 하실 때 제품을 사시는데 가격만 보지 않고
근데 이게 과연 뭐 환경 인증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기저귀, 뭐 두유, 뭐 굉장히 많은 제품에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응원해줘야지 기업들까지 바뀌고 당연하죠. 경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좀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소비할 네. 때는 그런 걸 좀 구별해서 사자. 네. 그런 거죠.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책을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책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 업계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에요. 축산업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비건 화장품에 뭐 채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꺼번에 육류를 다 절대 안 먹는다 하기가 사실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조금씩 줄여가야죠. 줄여가야죠. 근데 그렇죠. 줄여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모든 고기가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값이라고 하면 그죠. 예, 그런 약간 환경값이 가장 비싼 고기가 소고기죠. 소고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저는 오늘 타일러 라이시 처음 만나서 지금 한 10여 분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한국에 온 또 책도 쓰신 그런 분들 저희 초대석에 여러 사람 나왔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누구보다 진짜 한국말을 잘하네요.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됐어요? 네, 10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 지가 10년 됐고요. 네. 맨 처음에 온 건 언제예요? 맨 처음에 온 거는 2008년에 3개월 어학연수 왔어요. 2008년? 네. 한국어 공부할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하게 된 지가 한 12년 정도, 12년인가? 13년 정도? 2007년에는 미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맞아요. 네. 왜요? 제가 내가 알기로 88년생이니까. 그렇죠. 2007년이면 대학 신입생?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때. 네네, 그때 맞아요. 한국어에 관심 갖고 배웠다는 얘기죠? 맞아요. 왜? 저는 원래 사실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냥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유럽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네. 언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관점이 다양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그냥 뭐 유럽 바깥의 거 아무거나 하나 그냥 막 골라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 방학이었는데 독학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서점에 갔는데 미국 서점은 약간 언어 섹션이 굉장히 좀 빈약해요. 뭐 없어요, 잘.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 공부 잘 안 하죠. 그렇죠. 영어가 만국 공통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서점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이제 잘 없고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아랍어 이런 거 보면은 다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글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독학으로 맛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중국어를 한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다 병음으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알 수 있겠냐고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한국어 책을 봤는데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걸린 거군요. 우연히 걸렸어요. 이게 한글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훈민정음 한글이 배우기 쉬운 언어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집에서 이제 한글을 익혀보고 단어 몇 개 좀 배운 다음에 재밌다 싶어서 제가 그때 배운 단어, 그때 나온 단어들이 한국, 김치, 북한 이런 단어가 책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국제정치학에 관심이 있고 그게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부에서도 시카고 대학에서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전공하는 사람이면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로 바로 검색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이제 한글로 막 이렇게 치면서 북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핵 말고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가 쫙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시카고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뭐 국제정치학 개론 수업을 받으면 뭐 유엔의 인권조약이 왜 있는지 쫙 다 설명을 해주고 그거 이제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례로 뭐 발칸 지역의 내전이나 90년대 루안다 학살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현재 진행형의 전근대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사례를 아예 이렇게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한국말에 한 단어로 이렇게 저의 이제 관점이 확대가 돼 버리면 내가 몰랐던 세계가 완전히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거 한 단어만 검색해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돼 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 문장, 한 책, 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더 약간 시야가 넓어질까 이런 거 유큰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국말이 그냥 약간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시작은 진짜 우연이군요. 네, 맞아요. 진짜 우연해요. 만약 그 외국어 서적 코너에서 넘길 때 베트남어나 뭐 태국어가 있었다면 그죠. 네. 그럼 거기 빠졌겠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카고 대학 학부 졸업 논문도 북한에 대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예 체계적으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이 국제정치학에서도 한국 문제, 북한 문제에 파고들었군요. 네, 맞아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이나 국제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학부에서 논문 쓸 때 다른 대학의 지도 교수를 삼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겠죠. 사학, 경제학 뭐 이런 거면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학교에 계셔가지고 커밍스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주 제대로 배우셨네. 네. 그래서 최고 전문가한테 아주 자료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1차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그죠? 이제 알겠어. 우연히 시작됐지만 관심 갖다 보니 최고의 선생님을 만난 거고 맞아요. 브루스 커밍 선생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이제 아예 한국 서울대학에 와서 석사 과정까지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넘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때 금융위기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다니고는 싶었는데 바로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관련된 거를 하려고 워싱턴 DC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미 한국 대사관, 대사관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했군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사로 계실 때 대사실에서 이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